강의는 이제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처음 듣는 분은 아니 시학이면 시학이지 무슨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그동안은 일반적인 시학을 해왔어요. 10여 년 동안. 지금도 뭐 강의실에서 학교 교육에서는 그냥 전통적인 일반 시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다시피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뭐 IT 시대에서 또 뭐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 뭐 AI 시대,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봇가 그냥 사람이 명령한 것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학습을 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계획도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노동자 아니 연구실에서 연구원 필요 없어요. 그냥 로봇도 데려다가 해도 돼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 났어요. 유명한 IT 회사에서 그냥 일반 노동자만 해고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고급 인력까지 다 해고시키고 있어요. 로봇가 다 하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들의 시학도 옛날 고리타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만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다. 우리도 이 양자역학 시대 또 이런 IT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학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IT 시대에 새로운 시학에는 뭐냐? 도대체 이 양자역학이 추구하는 세계가 무엇일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완전히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물질은 입자였다가 파동이기도 한다. 두 얼굴을 가졌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은 딱딱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봤는데 이게 파동이라는 거야. 근데 어찌 또 보면은 물질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고정적인 것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고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정적인 것이 없어요. 전부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책상 그대로 영원히 책상인데 뭐가 떨리느냐? 우리 시원찮은 눈으로 보면 이거 고정적이고 딱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전부 다 구멍이 숭성숭성 나고 흔들리고 다 떨고 있어요. 콘크리트도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의 과학 문명이 뭐냐? 바로 그런 달라진 문명, 달라진 과학을 가지고 IT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달라진 문명 세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생각도 바꾸어서 시작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IT, 다시 말하면 이 양자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니까 나는 사람, 이것은 책상. 그러니까 이건 물질, 콘크리트는 물질. 이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다르죠. 우리 눈으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제 분석해 보면은 너나 나나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원자야. 겉으로는 다른데 우리 눈으로는 달리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 원자들이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기존의 생각들을 버리고 너나 나나 같다, 다 원자다 하는 입장을 생각할 때 그러면은 거기서 근본적인 원자인데 문제는 원자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원자는 떨고 있다. 떤다. 다시 말하면 파동이다. 흔들리고 있다. 모든 원자는 떨고 있다. 떠는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의 본질이에요. 파동이 본질입니다. 파동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시합도 파동해야 되고 인간도 파동해야 되고 너도 파동이고 나도 파동이고 파동으로 통일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합이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합만 그러냐? 천만에 산문도 파동이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도 파동이고 상상하는 것도 파동이고 잠자는 것도 파동이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파동놀이.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합 하나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거부감이 있을 수 없다. 가장 양자역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막 그 정도로 이제 취지를 얘기하고 왜 파동이냐 하는 취지를 얘기하고 자, 파동, 리듬, 감동의 시합. 우리들이 시하면 왜 읽어요? 왜 써요? 감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감동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랑해요? 감동하기 위해서. 왜 살아요? 감동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란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희망이에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경을 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는 것이나 꿈을 왜 꿈을 꿔요? 감동을 위해서. 감동. 자, 파동, 리듬, 감동의 시작. 그렇지만 시에서는 또 감동을 아주 중요시해요. 다시 말해 시의 목적이 감동이야. 문학의 목적이 감동이야. 자, 우주의 근본도 파동이다. 시의 근본도 파동이다. 그런데 문학하더라도 우리는 산문도 있고 운문도 있고. 그럼 산문이라는 것이 산자가 무슨 산자예요? 흩을산. 흩어질 산. 그러니까 문장이 내 생각이 좀 이렇게 벌려있는, 나열되어 있는, 그게 바로 산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옛날부터 시를 뭐라고 했어요? 운문이라 했어요. 운문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운자가 무슨 운자죠? 울림은, 떨림은 자예요. 그러니까 운문이라는 게 뭐요? 떨리는 문장이야. 참 옛날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시의 본질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운문이라고 썼어요. 그 운문, 운자가 떨리는 자예요. 떠오는 거야. 진동이야. 여운이야. 그래서 운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은 아예 처음부터 파동의 문장이에요. 떨림의 문장. 떨림이 없으면 시가 아니죠. 떨림을 생명으로 하는 문장이 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떨림. 그럼 이 떨림을 어떻게, 떨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떨린다는 얘기냐? 그래서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한국 사람 떨리는 방법을 시에서 여러 가지로 개척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 그래서 율격이라고 했고, 한시에서는 아분이라고 했고, 한국인들은 자수율, 음수율, 음보율, 자수의 리듬을 따졌어요. 근데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다 이게 역시 운율, 떨리는 문장들입니다. 그 떨리는 문장을 서양에서는 율격이라고 했고, 한시에서는 아분이라고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수율을 따집니다. 근데 현대는 자수만 따진 게 아니라 행동의 반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와서는 똑같이 움직이는 건 무조건 율동, 그것을 리듬이라고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리듬, 이렇게 얘기하는 리듬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지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떨림을 특별히 떨림을 통해서 어떤 예술 양식, 다시 말하면 삶의 양식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영역이 음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악이죠. 그러니까 음악은 소리의 떨림을 잘 조절하는 게 음악이에요. 그럼 시는 뭐냐? 시도 역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언어의 소리를, 그 떨림을 잘 활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역시 또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란 뭐냐? 음성의 떨림을 잘 조절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음악가는 소리의 떨림을 잘 조절하고, 시인은 언어의 떨림을 잘 조절하는 사람. 그래서 음악가와 시인은 다 똑같이 떨림을 조절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떨림을 잘 조절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예술가라고 말해요. 재주권, 특별한 재주를 가져도 뭔 재주? 떨림을 잘 이용하는 재주. 그런 재주를 가졌어요. 보통 사람보다 그 떨림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 떨림을 유식하게 리듬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떨림을 잘 조정하는 게 바로 시인, 음악가다. 근데 소리의 원천이 또 뭡니까? 소리는 충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떨림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엇과 무엇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들이 부닥쳐나는 진동이다. 악의 경우 음원이 진동하면 음원과 맞닿아 있는 공기 분자들이 진동하여 파동이 되어 소리로 전달된다. 인간의 음성도 목의 성대가 떨면 공기와 부딪혀서 파동이 일어나고, 그 파동이 고저장단 강약에 따라 소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충돌에 의해서 나옵니다. 근데 앞서 빛도 떨림이고 원자도 떨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떨림도 전기와 자기의 상반된 에너지 충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따라서 물질인 원자나 빛이나 음악이나 시나 모두가 그 원천은 뭐냐? 이질적인 것들이 충돌해서 나타나는 떨림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조화는 뭐냐? 떨림입니다. 떨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조화, 현상, 변화무쌍한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만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역사라는 게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떨림 좋은데 이 떨림이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업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불규칙하면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기분 나쁘려고 쓰십니까? 기분 좋으려고 시를 쓰겠죠. 그럼 어떤 리듬, 어떤 떨림을 가져야 돼요? 규칙적인, 조화로운 리듬을 창조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가나 예술가나 시인이나 모두가 왜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이고 높이 평가하느냐? 떨림을 잘 조절하는데 듣기 싫은 떨림이 아니라 듣기 좋고 행복하고 재밌고 멋있고 그런 떨림을 잘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불쾌한 떨림을 창조한다면 큰 예술가가 아니죠. 시인도 아니고 그건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는 인류 문명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세계를 자연이라 하죠. 내추럴. 그럼 인간의 손으로 뭔가 개발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 세계가 이게 문명의 세계입니다. 컬처, 내추럴, 컬처 그럽니다. 그럼 내추와 컬처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이 잘 조절해서 컬처를 만드는 것, 이게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도 만들고, 그러니까 기존의 자연에 없는 물건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뭘 만들어낸 그 세계가 문명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문명의 세계가 컬처입니다. 자, 근데 그 문명의 대표적인 것이 보다 바로 과학기술이고 예술이라고 하겠는데, 그런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는 과학기술 하면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을 과학기술이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거 뭐 카메라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거울상도 만들고, 아니 이건 나무를 깎아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물질을 새로운 물질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고 발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자 과학 시대를 맞고 보니 과학기술자란 우주 만물 즉 물질의 파동을 잘 밝히고 그 파동을 잘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IT 기술이 뭐예요? AI 기술이 무엇이고 인터넷 기술이 무엇이고 오늘 전자 문명의 기술이 뭡니까? 전부 다 파동이에요. 파동을 연구하고 파동을 새롭게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게 과학자라 했는데 양자과학 시대에 와보니까 아니야,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야.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시를 쓴다, 문자로 쓰고 나는 글자로 써. 글자로 왜 씁니까? 그게 새로운 파동입니다. 글자라는 게 파동이지 뭐야 그거. 음성을 기호로 바꾼 게 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동을 새로 개척해 가는 거예요. 시를 쓰는 것도 파동을 새로 개척하시고 과학자들도 파동을 새로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인이나 음악가나 예술가들은 또 어떤 자들이니까 그들도 우주 만물의 파동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파동을 임의적으로 특별하게 재구성해서
원래의 파동보다 더 감동적인 울림을 주는 새로운 파동, 즉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이 파동이듯이 인류 문명의 다양한 변화, 발전도 모두가 파동놀이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주 만물이 파동이듯이 인류 문명의 다양한 변화, 발전도 모두 파동놀이가 된다는 말이 된다. 왜 파동인가? 파동은 모든 생성 변화의 에너지, 즉 힘이고 생명이고 물질입니다. 아니, 파동이 에너지고 힘이고 물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건 홍교수 없지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야.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이미 벌써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밝혀냈어요.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게요. 파동이 바로 에너지고 힘이고 그게 물질이야. 그 아인슈타인이 공식으로 밝혀냈어요.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강의가 파동하는 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냐. 천만의 말씀 이미 다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파동인데, 이 파동은 나누어질 때 감동적이다. 파동은 나누어질 때 감동적이다. 네, 그것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 빛. 그냥 빛인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 태초에 빛을 만드셨다. 여러분들, 빛 하면은 그냥 한 가지 빛이 아니에요. 빛에는 거기도 그 파동인데, 그 파동이 대단히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그 빛의 파동을 분석해 보면은, 나노미터라고 하죠. 우리가 그 파동의 폭을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파장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인간들이 그러면 파동이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 파동을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냐? 못 봐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보입니까? 엑스레이도 빛이요. 안 보여. 감마선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적외선, 자외선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보여요? 네, 그 중에서 400에서 700 사이의 파장만 보이는데 그걸 하나님이 7개로 나눠서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일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푸른색 뭔 재주로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놓아 주셨으니까 구별하는 거야. 파동을 놓으니까, 나누니까 아름답고 멋있는 세계가 돼요. 나누니까 멋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7개로 나눠서 인간들에게 야, 다양한 데 봐라. 그거 보니까 행복해요. 자, 그래서 나눠야겠구나. 파동을 역시 나눠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누시고 그래서 많은 물들을 색깔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소감을 발표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파동은 나눠야 보기에도 좋고 그 다양성을 인간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다 그 소리가 한 가지 소리가 아니에요. 0에서부터 몇만 헬스까지 이렇게 진폭이 달라요. 헬스 달라요.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리,
그게 바로 16에서 2만 헬스. 예, 그 봄이고, 거기서도 아주 좋은 소리가 1000에서 5000 사이. 그래서 1000에서 5000 사이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아요. 그래서 이 1000에서 5000 사이의 소리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눈 게 음악가예요. 음악이에요. 그래서 높이를 차이를 뒀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들은 궁상각치고 나눴어. 그러니까 그건 바로 1000에서부터 5000 사이의 파장을 가진 그 헬스만 가지고 그렇게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강약 그리고 또 장단 고저, 장단, 강약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콩나물대가리 만들어서 노래도 부르고 악보도 만들고 그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듣기 좋고 가수도 나오고 명곡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리의 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를 여러 개로 나눠서 고조장단 강약으로 나누는 게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예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듣기가 좋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워요. 그럼 이 시는 뭐냐? 그래서 시도 나눠야겠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시를 나눴어요. 지금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소리를 나눈다. 그렇다면 말소리 문학, 그 중에서도 시가 문학의 리듬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인가? 말소리도 파동인 만큼 그 파동이 듣기 좋은 감동이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의 파동을 가시광선으로 빨주노 투파남보로 나누고 음악가가 소리 파동을 도레미파솔라시의 음계로 나누어 감동적인 파동 만들기를 하듯이 시인은 긴 산문 문장을 연을 가르고 행을 가르고 과거에는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또는 3, 4조, 7호조 등의 규칙적인 글자수를 통하여 반복함으로 음악적인 리듬감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현재 와서는 의미, 문맥, 어조, 음절, 어절, 구조점, 이미지 등 다양한 음성적 요소들을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통해 감동적인 리듬을 구사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음악가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나누어서 더욱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고 그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게 무슨 소리요? 듣기 좋은 소리라는 말이 감동,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종을 저 하나님의 빛이라는 파동 중에 가시광선을 나누고 만물을 다양한 색깔로 드러내 부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즐기듯이 음악가는 소리라는 파동 중 가층의 파동을 고르고 그 중에서도 듣기 좋은 파동을 다시 고조장단 강약으로 잘 디자인해서 감동적인 소리를 만들듯이 시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리듬을 외워 음성적 언어의 파동을 행가리, 연가리, 음수일, 음보, 의미, 문맥, 어조, 음절, 어절, 근육점, 이미지 등 다양한 언어적 요소들로 나누고 이를 반복하여 창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시 창작의 기본 원리입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리듬, 하나는 메타포, 은유죠. 그래서 그 리듬의 분야의 원리는 여기서 나왔고 원래 리듬에서 모든 것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잘 살린 그 나누기를 잘한 시 한 수를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여의 자랑스러운 선배 시인 정한모 선생님의 작품 바람 속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람 속에서. 자, 누가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누가 한번 뭐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바람은 발기발기 찢어진 깊고 어두운 산정에서 하늘을 높은 곳에서 비장하게 휘날리다가 설교하다가 지금 그 남루한 사랑으로 땅을 쓰고 경사진 나의 밤을 거슬러 네,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몇 줄이에요, 이거? 12줄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속줄, 두 줄, 또 5줄 이렇게 나눴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시는 나눈다. 나눠야 네, 마음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 문장을 보면요. 바람은 주어요. 무엇은 사람은 네, 동물이다. 그럼 바람은 주어. 서술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의 서술어. 어디 있습니까? 서술어. 바람은이라는 주어의 서술어가 어디 있습니까? 기폭인가? 마지막. 기폭. 오른다. 거스러. 바람은 경산인 나의 밤을 거스러 오른다. 마지막이 서술어예요. 그러면 이건 산문이야. 연결했으면 산문이야. 한 문장 완 센텐스예요. 이거. 주어에다가 서술어 하나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이거. 그런데 보니까 한 문장을 12문장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호흡이 수도되죠. 하나 읽을 때마다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심박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읽는 시각적, 청각적 감동이 달라요.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감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산문과 다른 메커니즘을 갖는다. 줄을 바꿨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문장 보면 바람은 발개발개 찢어진 기폭 어두운 산중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비장하다가 절기하다가 지금 남한 자락으로 땅을 쓸면 경사진 나의 밤을 거슬러 한 문장이요 이거. 그런데 한 문장으로 읽는다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런데 나누어서 읽으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자, 여기에 1차적인 시의 묘미가 있다. 왜 시는 잘라서 쓰느냐, 행을 가르느냐, 연을 가르느냐 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파동놀이입니다. 산문보다 보다 강한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다 강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자 인용한 문장은 4연 10의 행위신인데 이를 산문으로 표기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단일 문장이 되면 이 문장은 그저 바람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편하게 전달하는 문장이 된다. 그런데 인용한 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을 12마디의 행거리를 하고 4연으로 나누니 먼저 시각적인 충격이 오고 읽는 호흡이 단절이 있고 바람에 난 주어의 정석적인 서술어들이 독자적으로 살아나 독자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산문 쓸 때는 바람은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붙여 써야죠. 다 옆으로 붙여 쓴다는 것은 바람은 하고 발기발기 찢어진 기폭을 옆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앞에 쓰는 이 대장이에요. 그게 제일 강한 주어예요. 그 주어입니다. 그럼 옆에 것은 그렇게 주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종속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줄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은도 100g, 발기발기 찢어진도 100g, 기폭도 100g.
100g. 이렇게 나눴으니까 독립했단 말이에요. 문장을 독립시켰으니까. 옆으로 붙이면은 이건 30%밖에 안 되죠, 무게가. 자, 이런 공학적 원리가 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인용하시는 좀 얘기했습니다. 종속적인 서술은 독자적으로 살아나 독자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한다. 줄을 바꾸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분절이라는 파동이 감동의 파동이 되어 독자의 감정을 떨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시는 떨림의 문장이 되어 독자의 마음을 강하게 흔든다. 그래서 시의 최대의 기능은 떨림이고 떨림의 목표는 감동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정설로 되어 있다. 변함없는 감동이다. 원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떨림이고 감동입니다.